네, 반갑습니다. 저거프트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집에서 쉬다가 드로잔의 트레이드 이야기를 듣고 저희 제작진과 함께 약속을 잡고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남아있는 FA 자원들 가운데 드로잔만큼 대어는 없었죠. 나머지들은 대부분 행선지가 정해졌고 마일스 브리지스도 결국 샬럿과 재계약을 맺게 되면서 더마 드로잔만이 가장 큰 최대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결국 소식이 뜨게 됐습니다. 자, 드로잔은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더마 드로잔이 세크라멘토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결국 해리슨 반즈가 다른 팀으로 떠나게 됐고 결국에는 그 자리를 더마 드로잔이 메우게 됐는데 일단 3년에 76mm입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연간 25.3mm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카고 불스가 2년에 80mm를 제한했다. 그러니까 1년에 40mm짜리 제한을 계약을 했고 드로잔이 이걸 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시카고 불스의 2년 80mm에 대한 진정성은 좀 의심이 되긴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시카고 불스가 럭셔리 텍스를 내야 돼서, 그러니까 사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시카고 불스가 사치세를 내면서까지 드로잔을 잡을까? 저는 애초에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지에서 뜬 소식은 드로잔이 2년에 80mm 계약을 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정말로 이제 팩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2년에 80mm짜리를 까고 3년에 76mm면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풀 개런티는 첫 2년에 59mm.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마 드로잔은 그냥 2년에 60mm 계약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3년 차는 부분 보장이고 올스타에 뽑히면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사실 올스타에 뽑힐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고 3년 차의 부분 보장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17mm다. 그러면 이거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년에 한 60mm짜리 계약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첫 2년 동안은 완전히 보장이 되고 3년 동안은 부분 보장. 그 다음에 딜은 에런 구딘이라는 에이전트와 함께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클래식 서머 리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랑 세크라멘토 홈에서 하는데 더마 드로잔이 세크라멘토 킹스 홈 골든원 센터에 왔어. 그런데 골든원 센터에 모인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말인즉슨 더마 드로잔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고 과거에 크리스 웨버가 워싱턴 위저즈 시절 끝나고 나서 1998년에 와서 엄청나게 환대를 받았듯이 더마 드로잔도 세크라멘토의 우승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인물이다 라는 기대를 현지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크라멘토, 시카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삼각들입니다. 세크라멘토는 더마 드로잔을 받게 됐고요. 시카고 불스는 해리슨 반즈와 재계약하는 순간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해리슨 반즈를 잡는 순간 세크라멘토는 초코파이도 아니고 정에 호소하게 된 거고 2라운드 땡, 그냥 컨퍼런스 결승 땡, 그냥 1라운드 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해리슨 반즈를 치웠습니다. 그 다음에 2031년 1라운드 비보호 픽 스왑인데 이게 나중에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죠. 반대로 이게 덜 치명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드로잔을 데려오는데 픽 스왑 안 쓸 거야? 써야 됩니다. 왜? 사보니스랑 그 다음에 디에런 팍스가 최전성기인데 써야죠. 그 다음에 시카고 불스 쪽에서 케빈 허드를 원하지 않았잖아. 반지면 내보내면서 픽 스왑 써야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크리스 두아르테 2라운드 픽 2장,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받게 됐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원래 더마 드로잔의 소속팀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팀이 삼각 트레이드를 또 단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마 드로잔의 장점은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더마 드로잔의 가장 큰 강점, 장점, 매력 포인트, 어필 포인트는 출석률이라고 봐요. 지난 시즌에 79경기에 출전을 해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37.8분 뛰고 24득점, 4.3 리바운드, 5.3 어시스트.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뛸 때는 포인트 포워드였고 시카고 불스에서 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팀에서 플레이 메이킹을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필드골 48%, 3점 떨어지지만 TS가 58.4%에 평균 24점을 넣어. 물론 나이 든 선수에게 돈 주기 싫죠. 드로잔 3.9입니다. 하지만 드로잔은 승리 DNA가 있다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크라멘토는 또 세크라멘토의 시장 자체는 이런 스타들을 영입을 해야 돼요. 픽 스왑 쓰는 거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뭐 할 거야. 물론 쟁여놓고 나서 더 높은 가치를 두고 본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보니스, 팍스, 키건 머레이 좀 있으면 이제 애기에서 더 껍질을 깨고 나오죠. 그렇다면 지금은 달려야 될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백 구단주가 드로잔과 함께 캘리포니아 클래식 서머리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로잔은 이미 1110경기를 뛰었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은 1000경기를 뛰지도 못하고 은퇴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1000경기 뛰고 조로 해요, 조로. 일찍 늙을로 빨리 늙어요. 그런데 드로잔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하이플라이어긴 한데 드로잔이 3점이 구리긴 하죠. 그런데 미드레인지 게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더마 드로잔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운한 선수입니다. 왜? 토론토 랩터스에서,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시카고 불스에서 각각 좋은 활약 펼쳤지만 임팩트가 없는 거야. 토론토 랩터스 팬들이 여전히 드로잔 좋아해요. 그런데 드로잔과 맞트레이드가 됐던 카와이 레너드가 1년 뛰었는데 우승시켰죠. 드로잔 잊혀집니다. 시카고 불스 가기 전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평균 기록이 21.6득점에 5.3 리바운드 6.2 어시스트예요. 이건 뭐냐? 그냥 피펜이에요. 그냥 돈치치,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 바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거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지금처럼 그냥 성적이 안 좋은 때였어. 그리고 시카고 불스 왔는데 평균 득점이 25.5득점, 그 다음에 4.7 리바운드, 5.1 어시스트예요. 몇 경기? 229경기. 229경기 여러분 적나요? 적지 않아요. 그런데 시카고 불스가 소화했던 경기가 246경기인데 드로잔은 229경기 뛰었으니 17게임만 결정한 겁니다. 이런 드로잔이 세크라멘토 갔을 때 그들에게 부족한 경험, 그 다음에 또 뭐 클러치에서의 뭐 그런 소화 능력, NBA 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세크라멘토는 가장 큰 이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드로잔 우승 없죠. 한때 새가슴 소리 들었습니다. 3점 없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세크라멘토에 굉장히 어울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더 크리스티, 그 다음에 바비 잭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크라멘토의 클러치 타임이 기대된다라고 저희 PD가 이렇게 적었는데 저도 이걸 수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NBA에서 큰 경기, 플레이오프, 뭐 컨퍼런스 결승, 뭐 NBA 파이널 전부 다 클러치 타임을 어떤 식으로 내가 실행을 하고 수행을 하느냐 싸움이에요. 그거는 뭐냐? 첫 번째, 감독의 역량이 중요하죠. 두 번째 뭘까요? 선수 개개인의 소화 능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도 숟가락으로 못 쳐먹으면 그는 바보 등신인 거예요. 그런데 세크라멘토는 그게 필요했고 그걸 드러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에런 팍스가 2022-23 시즌 CPOI 올해의 클러치 선수거든요. 1위가 팍스였어요. 3위가 드로잔입니다. 그러면 클러치 상황에서 내가 혼자 짊어지는 부담을 잘 분담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건 그냥 진짜 호랑이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3-24 시즌 올해 클러치상 수상자 득표 2위가 드로잔입니다. 그 말인 즉슨 어느 정도 세크라멘토가 궤도에 올랐을 때 팀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리슨 반즈, 키건 머레이, 케빈 허더, 그러니까 사보니스와 디에런 팍스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주전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승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백 구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이크 브라운 감독도 마찬가지고 변화를 단행한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 변화를 단행했을 때 제일 필요했던 건 그나마 케빈 허더를 킵하면서 해리슨 반즈를 보내는 거였어요. 왜냐? 허더는 저점을 찍었지만 얘는 디에런 팍스, 도만타스 사보니스, 말링 몽크, 더마 드로잔이랑 뛰기에 너무 좋은 선수야. 왜?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지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92년생인데 애가 너무 늙었어. 나이보다 더 늙었어. 그렇다면 허더가 아니라 반지를 매물로 썼을 때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에 대한 그 가치, 효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번에 세크라멘토가 딜을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카고 불스도 마찬가지죠. 그냥 걸어 나가는 것보다는 뭐라도 가져오는 게 좋고 뭐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크라멘토가 다음 시즌에 다크호스를 넘어서 퍼시픽 디비전 뭐 1위 싸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디에런 팍스가 더마 드로잔 영입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미팅에서 더마 드로잔에게 연락해서 세크라멘토가 엄청나게 좋은 팀이고 그 다음에 나랑 함께 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야부리를 털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우승에 대한 열망이 있는 선수가 그렇게 하지. 그냥 내가 내 돈 받고 뭐 그냥 팀 성적은 뭐 그냥 니나노 나는 어쨌든 맥스 루키 지정 맥스 계약을 받았어. 맥스 계약 받았어. 그러면
다른 선수들을 리크루팅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거든. 근데 디'론 팍스는 세크라멘토를 워낙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작년에 한계를 느꼈잖아요. 결국 플린토 탈락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드로잔에게 전화를 걸었고 드로잔도 오케이를 하면서 세크라멘토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팀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시즌의 세크라멘토 멤버가 어떨까요? 자, 디'론 팍스, 케빈 허더, 다마 드로잔, 키건 머레이, 사보니스. 벤치는 데빈 카터, 제가 이번 루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앤서니 카터라는 어시스턴트 코치 아들인데 수비에 미친놈이야. 그래서 데이비온 미첼을 보냈습니다. 왜냐? 데이비온 미첼이 굉장히 3점을 잘 쏠 줄 알았는데 그냥 대학 때 3점은 그냥 플루크였던 거예요. 그냥 프로 와서는 너무 못 컸어. 미첼을 내보내고 데빈 카터를 데려왔고 그 다음에 말릭 몽크 4년 78밀에 계약했죠. 그리고 젤런 맥데니얼스 데려왔습니다. 완전 개 알짜. 그 다음에 트레이 라이스, 알렉스 렌과는 연장 계약을 맺었죠. 자, 그 다음에 서드 유닛은 지난 시즌에 존재감을 내비쳤던 키언 앨리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콜비 존스나 뭐 아이작 존스가 터지면 뭐 오케이. 그런데 NBA는 그냥 10명, 뭐 아니면 9명,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도 8명이 잘하면 돌아가는 리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세크라멘토는 첫 번째,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했다. 두 번째, 그 대상이 드로잔이다. 오케이. 세 번째, 계약 규모가 이렇게 팀 친화적이라면 우리는 드로잔의 유니폼을 사서 골든원 센터에서 킹스를 응원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크라멘토가 딜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픽스왑? 나중 문제야. 2031년이면 그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드로잔을 데려오기로 한 세크라멘토의 선택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나 혹은 뭐 레이커스, 클리퍼스를 괴롭힐 수 있는 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드로잔의 트레이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뭐 제가 집에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일요일이긴 하지만 빅딜이 터졌기 때문에 빨리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지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요, 재생 수도 좋지만 여러분께서 각자 의견을 남겼을 때 저는 읽으면서 많이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